네, 처음에 이야기 드린 대로 깐부 해동 이후에 깐부 섹터와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이제 11월로 넘어갔잖아요. 매월 바뀌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람의 방향 그리고 상대 강도. 현재까지는 코스피 상대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 코스닥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자,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달을 마감하고 11월로 넘어가잖아요. 역시 10월 달 상대 강도 매우 중요했죠. 결국은 월초 시가 대비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어디가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였었는데 당연히 코스피 쪽이 더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이 이 장이 올라갈 때 제대로 흐름을 못 하신 분들은 아주 너무나 간단한 꿀팁이 있어요. 다음 장은 놓칠 필요가 없는. 아니, 다음 장이 아니라 지금 이 장도 여기서 끝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방송 오늘도 뭐 저희 수강생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요. 저희 수강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 가장 수익이 편하게 나오는 투자는 어디 쓰느냐는 겁니다. 마도보드식 투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컴퓨터를 열면은 맨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꼽는 걸 시트보드라고 그러고 맨 밑에 마더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재산을 딱 투자를 할 때 나 어디다가 나는 기본적인 베팅을 해 놔야 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건 바로 지수 ETF예요. 아마 제가 이 국고추에서 방송하면서 제가 입만 열었다고 하면 맨날 우리 여기 신부님 있지만 스파이 하세요, 스파이 하세요. 스파이 안 하면 진짜 그것은 스파입니다라는 말씀 제가 쉬지 않고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시죠? 꽤 됐습니다. 벌써 1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종합이 위로 올라갈 때 특히 그 6월 3일 바로 대선 전이었죠. 그때는 그냥 지수 ETF가 아니라 저희 투타임스 레버리지 스윕쇼라는 말씀도 여러 차례 뭐 너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개별 종목만 자꾸만 하다 보면 시장은 이만치가 있는데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이라도 다음에 또다시 제가 어느 순간인가 이 장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 3월 달에 그때 투이얼스 갑니다 했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최 이사님의 빅샷 하면서 투이얼스 갑니다 할 때 추천주 딱 2개밖에 없었어요. 하나 12630 바로 지수의 ETF였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 딱 2개였었어요. 이게 바로 사실은 실전이죠. 종목만 갖고 뺑글뺑글 돌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번 장에서 느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찬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침 제목이 이제는 코스닥이 기회다라는 얘기였는데 A라는 것이 이만큼 대웅주가 위로 가면 안 갔던 그 소위 얘기하는 중소형주 집단들도 가격의 갭을 메꾸러 올라온다. 다만 이 장이 끝났다 그러면은 오히려 개별주가 완벽하게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장이 4,000선 라인, 지금 4,100선 라인 있는데 이 장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난 잘 모르겠지만 지수는 더 갈 것 같다라고 느끼십니까? 지수가 더 간다고 느낀다면 이 주도 종목군들은 그렇게 쉽게 자리를 갖다가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틈새 장세에서 누린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개별적인 종목군들은 의미가 없느냐, 테마 종목,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텐베거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텐베거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바로 로봇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 로봇주가 엄청나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텐베거가 나온 종목이 딱 하나가 탄생했다고 했습니다. 뭐였었죠? 원익홀딩스. 물론 이 원익홀딩스보다는 원익 로보틱스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이니까 로봇 관련돼서 원익홀딩스가 이미 텐베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주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연 최고 기준 이제 900%를 넘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텐베거를 바로 뒤쫓는 거. 이것도 로봇주죠. 바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로봇이죠. 2개 공통점 뭐죠? 그렇습니다. 이거죠. 뭡니까? 손이요. 로봇의 부품 중에서 가장 고가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로봇 손 기술이고 일론 머스크조차도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은 바로 로봇은 우리가 소위 자유도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테마주 중에서도 내가 노릴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스트롱, is beautiful. 야, 어디가 제일 강하게 치고 올라가니?
그걸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알겠지만 젠슨왕의 소위 깐부 치킨에서의 회동, 뭐가 가장 향후 기대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AI 그리고 로보틱스. 아예 딱 찍었어요. 로보틱스 이렇게. 그죠? 요 두 가지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로봇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다가 쉬어도 사실은 그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에서 유상증자를 두드맞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20만 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되면 그렇게 쉽게 자리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깐부치킨 이후에는 또 뭐가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삼성의 로봇 레인보우 로봇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근데 이 반도체는 누누이 말씀했지만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번에 깐부 미팅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있었고 또 현대 정의선 회장도 있었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여기가 역시 아무래도 AI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올해 원픽 그죠. 맨날 제가 이렇게 내가 조선이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켰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고 지금 요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분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조선이었죠. 그중에서 저는 원픽은 눈이겠지만 하나오션이었죠. 왜냐하면 하나오션이 이미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이번에도 핵추진 잠수함 이거 어디서 만들죠? 바로 미국의 필리조선소 여기서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역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팔란티어 작년에는 엔비디아 올해는 팔란티어 공통점 뭘까요? 둘 다 AI입니다. 작년에 엔비디아는 AI 하드웨어 쪽이고요. 올해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 쪽이 바로 원픽 종목이었죠. 이들 종목은 원픽이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딱 하나만 김 소장 딱 하나만 베팅하면 어디야 그럴 땐 바로 원픽은 국장은 하나오션 그다음에 미장은 팔란티어. 하나오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경고에 들어갔죠. 그래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끝날까요? 거듭의 기준입니다. 한번 방향을 잡으면 방향을 잘 안 바꿔요. 최소한 거기서 방향을 바꾸려면 최소한 뭐라도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낙타의 등 기억하십시오. 낙타의 등이라도 나와야 야 이거 혹시 꼭지 아닐까? 낙타의 등은 21선 쌍봉 구간 이상 나와야 여기서 이제 끝났는가?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참 오래됐거든요. 카운팅하다 말았는데 이제는 30년 이상 됐었는데 처음에 저는 직장이 LG였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정말 많은 피눈물도 흘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보면서 지수는 화려하게 상승하는데 지수가 내려갈 때 내가 돈을 못 벌면 그러려니 그러는데 지수는 상승해요. 그러면 같이 사는 분이 여보 돈 좀 벌었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지수가 상승할 때는 마더보드에다가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넣어라. 제가 항상 30% 이상은 거기다 넣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선 주식시장에서는 다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이지만 이 장은 위로 올라가다가 지금 쉬는 이런 구간에 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은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으니까 계속 찬스는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은 이건 2026년도에 주도주를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는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의 막바지 시간에 몰렸는데 오늘 좀 더 빨리 얘기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너튜브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팩트 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깐부 치킨 회동이 있었죠. 참 대단합니다.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는 말도 잘하고요. 굉장히 유머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사진 찍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막내입니다라는 역시 유머스러운 깐부 3인방인 것 같습니다. 또 사진을 찍으니까 뭐라고 했죠? 아이씨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빵 터지겠는데 역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여기 나왔던 부분들 어차피 이분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깐부 치킨에서 역시 꼽는 건 뭐죠? 아까 AI하고 로보틱스라고 했는데 그 AI 관련된 거, 그다음에 로보틱스. 여러분들 저는 사실은 충격을 받았던 게
지금도 그 충격을 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는가 봐야 되는데 어느 날 젠슨왕 CEO가 나타났을 때 주변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서 쫙 로봇들이 옆에 쓴 거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로봇에다가 투자까지 하고 요새 또 양자컴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앞서가는 이런 분들이 어디다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있는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때 저는 참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여러분께 또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로봇 이게 세상을 바꾸는 부분이다. 항상 또 얘가 이 얘기하죠. 제가 하나의 꿈이 제 옆에 AI 두뇌를 장착한 로봇 비서가 있는 것이다.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요. 소위 얘기하는 AI 피지컬 이쪽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자율주행 그런데 이제 자동차죠. 역시 자동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젠슨한테는 최대 고객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번에 더군다나 26만 GPU를 갖다가 공급한다 해서 굉장히 센션을 불이키고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군들 또 현대차는 아직까지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그런 주변적인 종목군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종목군단들이 이 갭을 메꾸러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게 이제 개별성 종목일 때 지수가 끝났으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지수가 끝난 것이 아니면 갭을 메꿔주는 어떤 코스닥 종목군에서도 일부 올라오는 가겠지만 갭을 다시 메꿔주면 다시 원래 가던 종목이 간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뭐가 스트롱하지? 그들 종목군단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역시 이런 미팅 이후에 뭐가 강하게 올라갔냐는 거죠. 자, 혹시 여기 관련된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고 현대차이겠죠. 그렇죠. 역시 삼성전자는 HBM, 그다음에 역시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가격은 계속 위로 올라갈 이런 정도로 이번에 좋은 깐부 동맹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겼다가 올라가잖아요. 겼다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딘가 조정을 받으려면 이게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다 이렇게 투탑 현상을 줘야 됩니다. 근데는 투탑 현상을 줘도 5일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최소 20선이 쌍봉을 줘야 아까 했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소위 얘기하는 낙타의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의 주도주의 그 모습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단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많이 올랐는데 이 소비장 종목에서 물론 올라간 종목들도 있죠. 심택이라든지 종목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요새 한 달 동안에 조정받았던 월봉상 음봉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현대차 얘는 아직까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대세선 240선 위에 여기 보면 훨씬 얘가 위에 올라가 있죠. 이렇게 대선 240선 위에 60N자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줬습니다. 삼성전자가 3%대, 현대차가 9%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뒤에 숨어있는 밑그림들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삼성에서 삼성전자는 3% 갔는데 이게 강했습니다. 뭐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공방을 할 때나 이럴 때 로보티즈 말고 사실 저희가 가장 먼저 공략한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어제 하루에 24%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삼성과 뭐 삼성의 회사 이제 뭐 자회사죠. 레인보우 앞에 삼성이라는 말만 빠졌어요.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강하게 올라가죠. 이렇게 개불동만하게 위로 올라가면요. 이제 이 가격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면 현대, 오토, 에보 역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우리가 테슬라를 얘기할 때도 지금 전기차 갖고 테슬라의 가격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향후 매출의 80% 이상은 소위 휴머노이드, 옵티머스가 담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FSD, 로보택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가까이에서 뭘 봤냐면 차가 쭉 갈 때 여러분들 왜 여성분들 특히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그거를 자동 주차를 누르니까 차가 이 빈 공간을 찾아서 또 후진까지 갖고 이렇게 쫙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그것만 보고서도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야, 자동차가 다 해주네. 근데 자율주행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추석 때, 설 때, 공연 가실 때, 길 막힐 때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기가 운전할까요? 이건 막 무슨 낭떠러지기를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야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 정도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가 아마 자율주행을 누를 겁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가 제3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안전하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그렇죠? 차 안에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아마 영화도 보고 이러한 날도 머지않아 오겠죠. 어쨌든 이러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튕겨 올라가고 있고 이들 종목군들이 핵심으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템베거는 먼저 노브즈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이게 올라가다가 흔들리잖아요. 당장 금요일만 해도 올라가다 또 로보티즈가 또 조정받고 또 조정받으니까 다른 게 올라가잖아요. 로봇은 여기서 템베거 나옵니다. 단 로봇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 로봇 종목들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역시 원유홀딩스 얘가 조정받고 있죠. 얘도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 묶여 있어서 조정받는 것이 끝난 거 아니죠. 얘도 기간적으로 올라가고 기간적으로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도 또 올라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협동 로봇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에 꼽는 회사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이죠. 두산도 이번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잘 모르는 게 유니캐스트 요즘일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동안에 별로 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사실 유니캐스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유통업체가 바로 이 유니캐스트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다 쓰지 못했는데 내가 로봇에 투자할 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얘들이 템베거를 가요. 템베거를 향해서 가는데 세상을 바꾼 종목때 템베거를 향해서 가는데 첫 번째 아직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든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렇게 몇몇 종목을 제껴놓고선 거의 다가 적자예요. 물론 앞으로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얘들이 갑자기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이 확 올라갔다. 대표 제가 만약에 엔젤 로보틱스 저희가 이것도 많이 공략하는 종목 중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은 엔젤 로보틱스예요. 재활을 돕는 고마운 로봇이거든요. 걷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거 있고 걸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잘 역시 몸이 불편한 분들 아니면 요새 보면은 뭐 간호 로봇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직 흑자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빵 하고 올라가면 내가 가까울 때 조금씩은 트레이딩으로 한 3불 정도는 줄이는 이런 전략을 같이 겸해주는 게 좋고 절대 기업 실적이 적자인 종목을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두 번째, 얘가 적자인데도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 가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야 되는데 어디가 가장 먼저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1순위 로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투자군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먼저 레인보우 로봇을 공략했던 이게 상승이 한 500% 이상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걸 저희 수강생들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300% 이상 수익이거든요. 왜요? 세상을 바꾸는 종목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소위 템버거의 스타일에 가는 거고 얘들은 실적이 좋고 일단 삼성에도 투자한 거잖아요. 아까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이런 것들 어디서 투자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LG가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들 로봇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는 데는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아닙니다. 뭐 SK 이런 데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어디입니까? LG가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그렇게 심차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썼던 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디입니까?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100만 로봇을 생산해낸다. 야, 이건 그러면 진짜 규모의 경제가 되고 엄청나게 가격대도 많이 싸지겠죠. 우리 지금 옆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숫자보다 로봇의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이 로봇 종목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이러한 가운데서 이 로봇이고 뭐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얘가 위로 간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4천선 여기 라인 아래 있었잖아요. 얘가 4천선을 돌파하더라도 돌파로 보지 말아달라. 이걸 돌파한 다음에 다시 후진하면서 마치 대나무가 곱게 자라면 성장통이 필요하듯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대신 밑으로 갔다가 찬스라고 했죠. 얘가 4천선 아래 담을 때가 찬스였거든요. 이번에는 다시 우리나라 시장은 100폰트 단위예요. 4천선 여기가 4,100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여기도 보면 목요일날 금요일날 무지하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게요. 그냥 가면 이게 더 위험합니다. 얘가 4천선 그냥 가고 4,100 그냥 가면요. 위에서 무너질 때는요.
산사태처럼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손바뀜 현상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먹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내면 이건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딱 제일 좋은 거는 대나무가 곱게 자란 것은 자란 다음에 중간에 성장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올라가다가 성장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여러분들 8월 달에 주가 올라가다가 옆으로 미었잖아요. 제가 심지어 무슨 얘기했냐면 소위 기획부 장관의 PBR, PER 해프닝이 있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옆으로 기는 것은 주식시장 입장으로 보면 오히려 좋다. 이걸 원차트 법칙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다음 주에 거의 틀림없이 4,100라인에서 계속 또 올라가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나? 자, 4,100에서 역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Not bad.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여기서 손바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개미털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물량 다 바뀐 다음에 이분들 어디서 가서 살까요? 맨 뒤에 포모가 돼갖고 맨 뒤에 가서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할 텐데 가격의 마디존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거듭 얘기지만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갈 때 얘도 올라가고 얘도 작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결국은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할 땐 소위 여러분들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럴 때 여러분들 시각은 어느 것이 주도주지? 이걸 봐야 됩니다. 보세요. 원픽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국내장의 원픽은 하나오션이었잖아요. 그죠? 어나드랩이었죠. 60 상방 요 위에 퍼펙트 패턴 올라갔는데 이건 지금 상승률이 286%입니다. 이게 요 자리는 엔비디아랑 똑같습니다. 잠깐 이거 어떻게 공략할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들이 주도주의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옆에 컴퓨터가 있으면 하나오션에 월봉을 치십시오. 여러분들 2025년도에 저희가 엔비디아가 주도주를 할 때 뭘 보고 잡았죠?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이게 옆으로 누웠다가 장대를 확 줬죠. 장대양봉을 줬을 때 월봉상 세 개의 봉을 보십시오. 장대양봉을 포함한 적산병은 바로 주도주의 본격적인 시세 탈출이 나오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씩 보면 1월달 연초에 그런 모습을 줬습니다. 2026년도 주주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팔란티어 160%거든요. 어떻게 봤을까요? 작년에 엔비디아를 공략하면서 가는데 중간에 팔란티어가 장대양봉을 확 줬어요. 역시 카운팅 장대양봉을 포함한 적산병이 나왔죠. 이거 올해 주도주의구나. 아마 여러분들 우리 신구님 표현을 제가 잠깐만 빌려서 쓴다면 이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작년 내내 엔비디아, 팔란티어 문제는 여러분들 행동을 못했다는 거죠. 왜? 안와다. 내가 학습이 안 돼 있어. 그때 엔비디아도 꼭 일봉 보면 일봉만 보니까 봉되는 겁니다. 월봉 보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평소 때와 다르게 뭔가 강하게 했을 때 이 시세 분출은 절대 일반 투자자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오션이든 팔란티어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시장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지난 2021년도 6월 25일처럼 3,300에서 꼭지치고 밑으로 내려꽂으면 돌아가면서 테마주도 다 빠지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가니 아니면 시장이 안 가니 이걸 항상 보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다음에 서두에 이번 장이 올라갈 때 내가 소외당했다 할 때는 마더보드잖아요. 한번 마더보드 볼까요? 마더보드를 보신다면 코덱스가 요번 달만입니다. 다른 거 요번 달만 48%입니다. 2타임스짜리죠. 미국엔 더군다나 3타임스 코어로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무려 75%입니다. 얘는 2배수짜리니까 48, 얘는 75입니다. 얘들도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얘들도 이제 올라갈 때 사니까 문제죠. 얘가 밑으로 갈 때 제일 편한 방법은 10%씩 베팅을 쏜다. 내려올 때마다 10%씩 내가 여기 5일선 여기 올라가다 5일선 여기 닿으면 얘는 5%씩 밑으로 5%씩 이렇게 나눠 쏘는 방법. 한 번에 쏠라다 보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야, 팍 쐈다가 내가 물리면 어떡하지? 왜 한 번에 쏩니까? 항상 제일 기본은 분할 매수, 그다음에 분할 매도가 기본입니다. 5%씩 쏘셔야 되고 얘가 20선까지 오면 여기서는 10%씩 베팅을 쏜다는 마음 갖고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이 장이 끝난다면 보십시오. 내가 저런 방법을 해야 되는구나. 자, 요 부족한 부분들은 역시 너튜브에서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S&P 500 얘도 마찬가지 라인입니다. 단 보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 국내상이 당분간 좀 흔들 수가 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못 갔던 틈새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왜냐면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도 얘가 7,000선 라인이 여기 있으면 얘는 그럼 6,000선 위가 6,920이잖아요. 얘는 올라갈 때 6,900선서부터 7,000선 라인. 특히 앞에 숫자가 바뀌면 여긴 반드시 올라갔다가 흔들 수밖에 없는 이런 구간에 놓여졌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흔들렸을 때 국내상도 같이 흔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얘가 끝났느냐는 겁니다. 안 끝났습니다. 얘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위에선 조정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지기로 보면 미중 간에 이번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하면 속빈 강정이었죠. 자, 미중 정상회담에 간단한 내용들 뽑아냈습니다. 해결이 아닌 휴전이었다. 똑같아요. 히토류 수출 통제 1년간 유예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대두구매 뭐 없었던 일 하잖아요. 펜타닐 차단 협력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또 미국은 그럼 100% 보복 관세 유보할게 우리도 반드시 알았어 통제 유보할게 펜타닐 관세 10% 할게 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만난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언론에서는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반격 능력만 인정해 준 거고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보복 의지만 나오면서 트럼프한테 역시 불리하다. 역시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럼프의 타코가 작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죠. 트럼프의 타코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 입장을 봤을 땐. 트럼프가 만약에 주식시장이고 채권시장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이걸 갖다 그냥 밀어붙였다면 이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트럼프를 믿고 투자해야 되고 주식 투자만큼은 사실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또 혜택 받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관세는 다들 저기 되지만 지금 반도체라든지 특히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는 분들 있고 특히 트럼프의 타코 이거는 주장에 나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또 주가를 조정받게 하는 원인이 있죠. 뭐냐면 메타 이건 좀 심각합니다. 자, 이거 뭐 지금 시간을 보면 이걸 다 또 얘기하다간 뒤에 거 못하는데요. 메타가 주가가 이렇게 훅 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법인세 문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또다시 야 이거 AI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풋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AI에 관련된 투자 비용을 충당하기가 버겁다는 겁니다. 그 버거운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채권까지 발행했다는 거죠. 250억 달러를 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진짜 이건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AI 아니냐라면서 이쪽 시장에 버블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돈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가 타격을 받느냐. 바로 이게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메타처럼 이렇게 초우량한 기업체들이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분산되는 모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자극하면서 좀 좋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월가의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그걸로 해서 돈 버는 회사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구글이 여전히 위로 날아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이건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지금 올라가서 여기입니다. 지금 주가가 아마존이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현재 돈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풋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엔드레스 멈출 수 없는 엔드레스 워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다가 결국은 이것을 독식하게 되면 그게 다 먹게 되기 때문에 이 투자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시장이 조정이어도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들 기업체들이 AI 투자를 멈춘다면 엔비디아가 먼저 폭락하게 될 것이고 모든 장은 작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죠. 물론 요새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빅쇼트 아시죠?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빅쇼트. 쇼트라는 것은 매도 포션 얘기하는 건데 빅쇼트 거기서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이클 버리. 그죠? 이 마이클 버리가 대략 한 2년 반 만에 또다시 공적으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가끔 sometimes 가끔 우리는 버블을 본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이게 버블이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때 2008년도에 빅쇼트에서 대폭락을 주고 모든 것이 다 폭락을 주고 그렇게 하락할 때도요. 마이클 버리가 지금 썼던 버블일 텐데요 라고 했을 때가 2005년도입니다. 무려 2,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걔가 터졌다는 측면에서 진짜 이것이 버블이어도 그러면 버블 초기 국면한 거죠. 자,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버블은 버블이 터질까 봐 겁내서는 절대 못 먹습니다. 버블이 터질까 봐 겁내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버블에 타지 못해서 나중에 진짜 바람만 보다가 맨 끝에 할 수 없이 폼으로 패닉 바잉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당할까 봐 저는 진정 그것이 겁이 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려면 매도 기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엔비디아를 진짜 200달러 지금 기준 20달러에서 베팅해서 이걸 1,500달러, 150달러까지 몰고 갔었던 작년의 이유는 여기까지 갈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매도 신호가 나오지 않아서 거기까지 갔었죠. 지금 종합도 단기 마디존, 소위 파동에 주가는 지그재그 파동을 보이기 때문에 파동에 의한 조정은 눈에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틈새에 움직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 너 끝났니? No.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갔던 라인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돈 버는 회사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팅을 쏴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주식 아까 했던 대로 로봇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로봇. 물 먹는 하마, 소위 전기 먹는 우리가 AI 그러고 있는데 엄청나게 전력 소모도 많이 되고 있으면서 이 AI가 나타나고 있고 그 AI에 꽃을 피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자율주행이고 또 하나는 로봇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반도체는 끊임이 없습니다. 이미 이번 주에 더 올라갔습니다. 330%. SK하이닉스 저희가 삼성전자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 종목이 있는데 안 갔던 종목들도 이번 달에 제법 많이 나타나는데 얘는 약방의 감초처럼 계속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전력주 이런 것들 조성중공업 406%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팅한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날 얘기하는 거죠.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 이름 뒤에 전기자나 전선자 붙은 종목은 우리가 봐야 된다. 우리가 소위 서부로 금을 찾아서 골드 러시가 있었을 때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청바지와 그다음에 꽃갱이 파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듯이 이 전력 관련된 것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얘들은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셔야 된다. 왜?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들 좀 움직이려면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 쭉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이벤트 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ADP 취업자 변동 수치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미국은 셧다운 상태에 놓여졌죠. 그래서 원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고용. 그렇죠. 고용을 봐야 되잖아요. 금요일날 고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 요걸 봐야 되고 또 하나 요거요. 11월 5일인데요. 요건 뒤에 날짜가 11월 5일인데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법 여부를 조심할 것은 첫 심리입니다. 11월 5일 날 모든 게 발표되는 게 아니라 첫 심리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다음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이상해져도 결국은 그냥 포기할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뭐 기타 제조업 지수 나오는 거 있고 쭉 있고요. 미시간 소비자 뭐 이거 쭉 넣어져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실적들 나오는 거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마지막 대응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도대체 나 어떻게 해야 돼? 자, 보십시오. 누차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선 전에 악재 없고 그다음에 대선에 랠리가 오고 3개월 동안 가장 좋은 찬스. 무엇보다도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다 해서 끌고 왔습니다. 얘는 그냥 갈 수 없어요. 이게 그냥 가면 얘는 무너질 때 거듭이 됩니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얘가 길게 가려면 중간에 쉬었다가 가줘야 됩니다. 그때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기었죠. 특히 길 때 얘가 길 때 이렇게 길 때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다 조정할 때 이렇게 빠지는 것을 가격 조정이다라고 하고 눕는 것을 기간 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간 조정은 시간이 지나면 고점 돌파의 신호탄입니다. 얘가 5일선도 옆으로 기었었죠. 신호탄입니다. 문제는 얘가 조정을 받을 때 5일선 이렇게 조정받니 이렇게 좀 이건 봐야 알아요. 지금 함부로 어떻게 조정받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어쨌든 얘는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돼요. 근데 얘는 그냥 갈 수 없는 조건이 우리는 4,000선, 4,100선 여기서 조정받으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마침 7,000선이니까 6,900, 7,000 라인선 조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도 6,700 아래서는 제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도 방만 열었다면 여러분 6,700 아래서는 절에 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이제 어디 와 있냐면 7,000선 라인에 걸쳐져 있습니다. 6,900, 7,000. 그럼 얘도 계속 흔들릴 거고 우리도 계속 흔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비가 오면 땅은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의 이온화 전략은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수익이 굉장히 커. 내가 좀 떨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일부 내가 물량을 줄이는 전략을 같이 해주는 거 괜찮다. 하지만 내가 이번 장에서 제대로 못 탔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장이 끝난 게 아니까 밑으로 갈 때는 여전히 5선 근처에서 내가 사겠다는 것은 5%, 2선 근처 가지면 10% 정도의 분할 매수 방법으로 이거를 이겨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기타 자산상은 너튜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